좀 끊어서 보세요. 지금 눌렀어요. 내가 이걸 모르고. 세상에. 지금 눌렀어요. 이걸. 자, 전화해 보면 안 들었지? 안 들었지? 안 들었죠? 자, 파이오니어가 개척하다라는 표현, 시작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 뒤에 보면 he was man 어떤 사람이었냐? who never ceased to 그러니까 cease라는 거는 중지하다 멈추는 표현이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면 계속해서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봐봐라. 선생님이 조심할 건 이런 거인 것 같아. 봐봐. 똑같은 표현인데 봐봐. 가봐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뭔가 추구해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뭐를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이 to가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에 틀린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조심하긴 해야 돼. 내용에서 뭐 이렇게까지 시비 걸지 않겠으나 일단은 자, 그래서 김한기 씨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사람에 관련된 인물을 묘사할 거니까 당연히 인물 나왔으면 맨 처음 나오는 게 뭐겠어? 당연히 성장 배경이죠. 그럼 김한기 씨의 성장 배경이 나올 거예요. 어디 보자 한번. 잠깐만. 잠깐만. 보이지가 않아. 자, 뒤에 보자. 자, 김한기는 OS 자 1913년에 태어났고요. 온더 스몰 아니 작은 섬 출신이에요. in the south 전라 프로빈스 전라남도가 뭐죠? 전라남도 섬에 태어났어요. 한 섬에서. 자,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즉 일본 점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일제 강점기 때 he spent 그의 대다수의 청소년기를 서울에서 보냈고요. 그런 다음에 studied painting 그림은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일제 강점기 당시에서는 뭔가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스님달고 서울로 올라오듯이 이 경성으로 갔다, 이 동경으로 갔단 말이야 일본에. It was during the time. 자, 이 동그라미, 대동그라미. 전형적인 강조 구문이죠. 그때 당시였습니다. 동안이었습니다. 뭐냐? He became familiar. 새로운 트렌드로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였대요. 이 당시가. 바로 서양화죠. 뭘 포함해서? 추상 미술을 포함해서. After Korea achieved its independence, 그 독립을 하고 나서 일본에서 he became boss, 그가 유망한 그림 화가 그리고 존경받는 교수직을 했대요. 이게 서울에 있는 예술학교에서. 자, 아직까지 큰 내용은 없어요. 그나마 When he Korea War broke, 이게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he went to 부산, 걔는 부산으로 피난 갔죠. 안전을 위해서. 그의 그림 Senti and Refugee라고 해서 요 해당하는 판잣집과 피난 열차는 portray the hard, 힘든 삶을 그렸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쟁 시간에. 하지만 This painting, 이 그림은 are not depressing image. 여기서 depressing image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알겠지만 지문에서 요 해당하는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별로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림 묘사 있지. 그림 묘사에 대해서는 변형이 많이 되니까 기억해둬야 돼. 디프레싱이야. 디프레싱 우울한 거죠. 그럼 우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글룸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기가 막힌 표현 하나가 블리크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란이라는 블리크라, 블리크라고 해서 블리크 아니야. 블리크야. 그리고 되게 밝은 이미지. 여기서 밝은 거와 간단한 그림은 희망을 보였어. 그럼 호프를 보여주니까 이게 그림에 대한 묘사는 형용사야. 그러면은 호프와 관련된 호프풀. 낙관적인 optimistic. 그리고 우리가 기운 차리는 cheerful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에 대한 묘사니까. 그림이 아무렇지는 않았어. 그림이 되게 밝고 희망적이었어.
For life among the people who did not give in.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 묘사를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은 이 김한기 씨가 일제강점기에서 지금 미술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교수를 하고 한국전쟁 발발했을 때 피난 가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전쟁 끝났겠죠. 그래서 서울로 돌아왔어요. 지금 한국전쟁 끝나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어. 왜? 김한기 씨는 felt strong desire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beauty founded in the traditional Korean art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성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과 뭐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만의 뭔가 뭘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 그거에 대한 게 약간은 뭐겠어. 여기서 에센스 오브 뷰티라고 했지만 약간 관련된 말은 안 나올 거야. 시험에는 아이덴티티야. 정치성이 나쁜 거야. 그래서 요 한국 전통 한국의 아름다움에 관한 거를 캡처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본다면 아름다움을 발굴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발굴과 보존. 우리 흔히 말한 디스커버 계열과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니까 프리저브나 컨서브 계열도 기억해 두긴 해야 돼요. He collected old Korean painting. 그래서 좀 오래된 그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포트리에서 뭐라 그러니? 이거 말이 안 나오면 어떻게? 이 도자기, 자기들을 이렇게 모았거든요. He 특별히 loved the large white porcelain. porcelain 문좌라고 해서 porcelain이면 항아리,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고요. 요 다자기들 이 달 항아리를 되게 좋아했대요. When he was asked, 왜 그러면 이렇게 달 항아리를, 그러니까 그를 너무 많이 끌었니? 이렇게 끌렸니라고 했을 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항아리들이 have broadened my ideas. 내 미적인 아이디어에 관련된 이런 생각들을 넓혀준다. 확장시켜준다. 즉 영감을 준다. 가능하지. 그러면 얘가 나를 인스파이어 한다라고 해서 이 인스퍼레이션, 영감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The jaw are like curious textbook.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항아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호기심을 주는, 호기심 있는 되게 흥미로운 교재 같대요. 그림에 대해서. Along with the jar, 저와 함께 항아리와 함께 he often include mountain. 거기다가 산을 그리고 블러썸이라고 해서 매화꽃도 그리고 매화꽃, 그 다음에 달도 그의 그림의 어떤 대상으로 추가했대요. 그래서 Painting like jars and plum blooms and the jar is a moon, 그 작품명인데 이 그림은 represent his love of Korean poetry, 한국의 어떤 이 도자기의 아름다움, 사랑과 그 다음에 다른 전통의 어떤 대상에 관련된 것을 표현을 한 거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의 그림 스타일이 약간 세미 앱스트릭, 잘 말해. 세미 앱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절반을 추상이지. 이거 미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imperfect. 그리고 그림체니까 컴플리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괜찮아요. 보면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야. Viewer could see certain form of painting. 그의 그림에서 비록 물체가 simplified, 단순하긴 하지만 약간의 이런 추상적인 느낌을 좀 봤다라고 하는 거야. 아직은 추상적인 게 미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는 계기가 있어요. 유학을 가죠. 1950년대 비록 김한기 씨가 잘 봐야 돼. 헤드 비컴 중요한 거야. 이미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한 사람으로 됐어요. 지금 있지. 그 성공한 예술가 성공은 했어. 근데 가봐. 본인 스스로 만족하지 않은 거야. 만족하지 않은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헤드피를 쓴 거야. Being outstanding. 봐봐.
outstanding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그 두드러진 독특한 한국에서의 작가로 있는 것은 만족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냐? 한국의 작가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세계로 나가고 싶다. 즉 널리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 널리라는 표현을 좀 핵심적으로 기억했어. widely. 그 다음에 broadly. 그 다음에 extensively. 널리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1956년에 he resigned from the college. 대학교를 사직했어. 그만뒀어. 그리고 파리로 갔어요. Where he lived. 그가 3년간 살았거든요. He concentrated on the delivering the beauty of Korea. 한국의 아름다운 물체를 캔버스에 옮겨서 여기 프랑스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널리 알렸다는 얘기죠. 한국의 아름다운 걸. 이 기간 동안에 object were given to more simplified shape. 그 물체는 더 단순화된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단순화된 모양이 왜 중요해? 사실 추상화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지 않죠.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 선언하다 나오기도 해. His art become 그의 예술 작품은 더 추상적이 됐대요. 그의 유명 작품 Song of Eternity가 He included natural object, 자연 물체를 바로 십장생,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자, 십장생, 그러니까 10마리의 오래 사는 동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 돌, 산, 구름, 그 다음 파인트, 소나무까지 포함해서 그거 왜 많죠? 구름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많잖아요. 십장생이. In a praise, 칭송받고 칭찬받았습니다. by critics, 이 비평가들한테 뭐로? 한국의 어떤 이상적과 어떤 개념을 추상적인 걸로 잘 결합을 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받고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많이 알린 거야. 쉽게 말하면 인상 깊은 인상을 준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파리는 그랬다. 봐봐, 이거 나중에 수업 끝나고 스토리 다 연결돼야 돼요. 여정 다 연결돼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보면 김한기 씨가 다시 서울로 1959년 돌아왔어요. 3년 뒤에. 그리고 빠르게 regain his fame, 그의 명성을 다시 찾았죠. 그러면서 저명한, 유명한, 독특한, 두드러진 예술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서는 저명하다니까 eminent. 아까 얘기했던 아우스테린도 있겠고 그 다음 잘 알려진 것도 웰런도 있겠죠. 되게 많을 거예요. 그의 나이 50인 1963년에 he became the first artist to be invited in the Sao Paulo Art Biennale, 브라질. 브라질에 있는 산파울로 비엔날레 초대가 됐어요. 한국에 유일하게. Meeting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예술가들과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들 작품을 보면서 he decided to directly from the São Paulo studio. 상파울로에서 한국으로 안 돌아왔어. 어디로 갔냐면 바로 뉴욕으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술적 경계를 늘렸다. 성장을 얘기하죠. 새로운 걸 만나면서. 라이프 인 뉴욕. 뉴욕에서의 삶은 워스다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생각해봐. 이게 원래 계획하고 간 거야? 아니야. 되게 중요한. 계획하고 간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래서 당연히 힘들었죠. In the beginning, 처음에 he received negative review. 처음에 비평가들한테 부정적인 견해를 받았어요. Once art dealers lied to him. 그래서 아트 딜러가 그를 속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그림을 돈도 안 주고 팔았어요. 고생한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경우는 그룹 페인팅. 그 전체 전체 해당하는 그림이 도난당했어요. 전시 동안에. 뭐야? 역경이 있죠. 흔히 말한 고난과 역경, hardship, adversity. 그래서 with loneliness, 외로움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왜냐면 예술가잖아요. 화가잖아.
팔아야 돼. 근데 안 팔려. 또는 이걸 다 훔쳐갔어. He tried to find a way to survive. 뉴욕에서 예술가로서 생존을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다 그냥 훔쳐갖고 내 제값 안 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주연이 자 11년 동안 있어요. 뉴욕에. 김한기 씨의 스타일은 결국에 완벽한 추상화로 이때 드러난 거예요. 추상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He gradually took away the figure. 해당하는 사실 봐봐. 추상이라고 하는 게 어때? 추상은 대상을 그린 거니 직접? 야 대상을 예를 들어 그 아까 세미 앱스트리 나왔는데 그 도자기를 그냥 그려. 그럼 그거 추상화예요? 구상화지. 이렇게 돼야 돼. 앱스트랙트의 정반대는 콘크리트라고 해요. 콘크리트가 의미하는 거는 구상이에요. 추상이 아니라 구상이에요. 구체적입니다. 자, 그리고 filled his canvas with a basic element. 선이나 점과 같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요소를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걸작, where, in what forms shall we meet again? 어디, 어떤 형태로 우리는 다시 만날까? 라는 이 작품이 있대요. 이게 1970년 작품인데 covered with thousands of blue dots. 야, 초록 색깔, 아니 파란 색깔 점 수천 개를 덮여 있대요. 점이야. The title stake for the famous poems. 이게 김광섭의 유명한 시에서 따왔거든요. Which is about looking at the stars. 별을 보면 별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longing for the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김한기 씨가 설명했어요. 그 점은 the face of my friend. 내 친구들의 얼굴이다. 한국에 있는. 이 김한기 씨 친구가 진짜 얼굴 파란색이야? 그게 아니라 스머프야? 그게 아니라 뭐냐면 기본적으로 추상화의 개념은 의미가 부여돼야 되거든. 거기에 그냥 깜짝 놀란 거 있을 거다 보면 세상에 백지인데 점 하나 찍혀 있어요. 그 이름 갖다 붙이는데 공허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거 몇천만 원씩 받아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 추상화 세계는 좀 깜짝 놀 때가 많아요. 같이 따질게요. The face I was in love. 졸아서 한번 이벤트를 열어놨어요. 자, 놓쳤어 저. 자, 졸지 마세요. 자, 뒤에 보면 I was long for the에서 내가 갈망했던 얼굴, 그리워했던 얼굴은 became the star, 별이 되었어요. In my mind, 마음속에서. 그리고 dot in my painting, 내 그림 속에서는 점이 되었다라고 이거에 관한 걸 묘사하고 설명하지. 여기 중요한 거 describe, 그 다음에 illustrate, portray. 이런 단어들은 다 그림을 그리다 기억이지 원래는. 그치? 근데 그리다 말고 이 그림을 그리듯 설명하는 묘사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묘사니까, 그림 묘사니까, 디스크립션 묘사니까요. Start with that work. 그 작품을 시작하면서 he began to use only that. 오직 점만 사용했어요. 선을 안 사용하고. 그리고 그의 독특한 그림, 이게 바로 이 점 그림이라는 거를 불리는 것을 만들어냈죠. 이런 dot painting, 점으로 그리는 그림에서 he filled big canvas, 그 큰 캔버스를 살 수 없는 점으로 구성을 하고 most of this painting, 이 그림의 대다수 것들이 were in this characteristic blue 톤에서 전반적으로 파란 색깔 톤을 이루고 있으며 which refers to the color of the sea, 이게 그의 고향 마을 근처에 있는 바다. 왜? 그의 고향 어디였는데 기억해요? 맨 처음 나왔던 건데 섬이었지. 그래서 이 바다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마무리하냐? 이 시는 설명 안 할게요, 선생님이. 한번 해석본 봐보세요, 나중에 한번 받았을 때. 자, 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보자, 한번. 김원기 씨가 뉴욕에 1974년에 돌아갔어요. 그의 전에 삶을 보면 항상 위대한 예술가들은 항상 그만에 뭐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지. 그래서 passion never grew older. 자, 그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 그의 열정이 더 낮지 않는데, 낡아 보이거나 약해지지 않는데. 거의 반세기가 지났어요. 지금 그의 죽음으로부터. 하지만 그의 예술 작품의 혼은 여전히 존중받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이야기는 help us realize how important,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얼마나 우리의 꿈과 이상에 대해서 그가 열정적이었는지를 알아주는데, 그럼 열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nthusiastic, 그리고 열정적인의 ardent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기본적인 예술 작품의 혼, 열정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용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정확히